혈당, 두 번째가 체온, 세 번째가 삼투압인데 혈당, 체온, 삼투압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건 단연코 삼투압이에요. 혈당도 중요한 이슈인데 요거는 논술 차원에서는 더 많이 나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중추가 누굴까요? 하고 볼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다가 중추는 시상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의 정상 혈당치가 있는데 정상치 약 0.1%입니다. 사실 혈액 속에 0.1%가 정상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의외의 수치입니다. 영양소가 이것밖에 안 들어있다고? 0.1%, 이과에서 0.1%면, 상위 0.1%면 전국 250등이에요. 0.1%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사실은 찾기가 힘들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국에서 250명을 순위 1등부터 250등까지를 찍어봐라. 각 지역마다, 물론 이제 다 전국에 각 흩어져 있진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여기서도 그래 학교가 다양한데 그 속에서 전국 1등부터 250등까지를 발견할 가능성이라는 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0.1%라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0.1%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넣고만 한다 이러죠.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뉴스에서 이런다? 고금리 막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드립니다. 그게 얼마인지 알아? 2.02%. 이게 고금리냐? 2%가 세상에 1억 넣으면 1년에 200만 원이다. 애매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더 수익이 높은 걸로. 0.1% 정도면 없는 건데 왜 이걸로도 살아가냐고? 실제로 분자 단계에서면 저 정도가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0.2%를 넘는 순간 무조건 당뇨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0.2%만 넘으면 무조건 당뇨가 나타난다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웬일이니?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요. 혈당이 높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슐린이지요. 인슐린. 인슐린은 누가 생산하냐면 베타세포가 생산합니다. 이자에 있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는 누구의 자극을 받냐고요? 시상하부의 자극을 받는데 부교감 신경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부교감이 베타, 인슐린 나왔지. 표적기관이 세 군데야. 표적기관은 간근지. 간근지에서 간과 근육의 기능이 똑같아. 간과 근육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지방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쪄.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살쪄. 맞아요. 살을 빼고 싶다면 인슐린 농도를 낮춰야 되니까 부교감 흥분이 아닌 교감 흥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세포 내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로 하여금 인슐린이 혹시 혈당이 돌아다니거든. 혈당이라는 말은 혈액 속 포도당이에요. 그게 돌아다니면 흡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은 낮아져서 버리는 건 없을지도 모른다. 인슐린의 기능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화거든, 동화. 다 동화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만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건데, 이게 무엇을 내포하냐면은 실제로 인슐린이 언제 분비돼야 되는가를 시상하부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이 언제 분비돼야 될까요?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는 상황은 밥을 먹기 전에 이미 분비가 될 수가 있어요.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작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그제서 혈당이 높아졌다고 그때 분비한다는 건 너무 늦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언제 분비하는 게 맞냐면 음식 냄새를 맡고 이제 내가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상상으로 먹는 상상만 해도 인슐린이 나옵니까?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먹는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아져서 살이 쪄요. 사실이니까 평소에 그거 맛있겠다. 정말 먹고 싶어라. 그런 애들 대부분 살쪄 있는 애들이야. 그 먹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그 집에 그거 맛있겠다. 그럼 인슐린 나온다니까? 계속 먹는 생각만 해봐요. 살이 찌나 안 찌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인슐린이 문제가 되건 이제 또는 수용체 이상이 되건 당뇨병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당뇨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 2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결핍된 경우다. 그 반면 얘네들은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있다. 인슐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작용 이상인 경우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얘네들은 정맥주사를 하죠. 뭘 정맥주사해요? 당연히 인슐린을 정맥주사합니다. 2형 당뇨는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을 분비 촉진하거나 또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써요. 여러분 이해하겠죠? 인슐린 분비 촉진이나 감수성 개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보세요. 베타세포 간근지 간근 또는 지방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인슐린의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라면 베타세포의 문제라면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인슐린이 나왔다. 특히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냐하면은 요게 흔히 만성질환으로서 옛날에 성인당뇨라고 불렀던 거야. 성인들이 생긴다는 건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거잖아. 살다 보니까 당뇨병이 생겼잖아. 병에 걸린 거라고. 그런 사람들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 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 수용체 이상. 또는 얘네들의 작용 이상. 즉 인슐린을 받았어. 그런데 어쩌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인슐린이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배짱 튕기는 애들이 간근지가 그렇게 되면 혈당이 안 내려가요. 이해하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당뇨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인슐린 양이라도 높이면 되는 거죠. 인슐린 하나가 혈당을 10개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고 쳤을 때 2형 당뇨인 사람은 인슐린 하나가 나왔을 때 혈당이 1 내지 2 정도 감소밖에 안 된다면 인슐린 양을 높여버리면 돼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부작용이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정맥 주사를 하자. E형 당뇨인 사람한테 정맥 주사를 할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혈당 쇼크가 와요. 오히려 반대된 상황이 올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치명적이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다가 저혈당 쇼크가 오면 자다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막 심장이 거의 멎을 정도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거나 이러면 악몽 같은 나이트메어 같은 것을 경험하고 다시는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법에 이 정맥 주사를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치료법은 대부분 정맥 주사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또 뭐 한다고요? 정맥 주사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배에다가 기계를 차. 기계를 차면 주사하는 건 이제 자기가 하는 거잖아. 여기서 기계에서 일정 시간마다 주사 바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배에다 찌르는 거지. 이게 좋아 보이니? 이건 자기가 예측이나 하지.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삑! 아! 더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발명품 중에서도 개악이다. 개악. 그런 발명품이 어딨니 세상에.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약 먹었을 때 뭘 먹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미약품이 개발한 것 중에 그 GLP랑 나머지 수용체 촉진의 그 컴프레스를 만든 건데 한미든 뭐든 했던 것 중에 이게 당연히 꼭 들어가요. GLP-1이라고 하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폴리펩타이드예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는 글루카곤 비슷한 애를 집어넣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당뇨병인 사람한테 왜 글루카곤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넣을까요? 무슨 일이 있겠네? 그렇지. 글루카곤 비슷한 애를 넣으면 몸에서 글루카곤 많아졌지롱? 글루카곤 많아졌지롱?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시사부가 뭐야 이거? 야 누가 글루카곤 많이 분비했니? 나니? 뭐 이런 거야. 나니? 내가 그랬니? 미안한데? 그러면 인슐린 분비 촉진이 되겠네?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유도하는 게 얘예요. 마치 뭐 이런 걸 할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 살기 좋지 않다는 그 여론들이 막 일어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여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만약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사건 사고를 비슷한 걸 막 더 퍼뜨리는 거야. 아니면 양치기 소년 같은 뭐 그런 입장이랄까?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건데 늑대가 나타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늑대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글루카곤이 많아졌다! 하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시사하고가 속을 깜빡 속았네. 내가 그럼 인슐린 많이 생산하도록 할게. 기량작용을 유도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그나마 자연적인 치료에 가까워서 그런데 이걸 했을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치료 기간이 대단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하루 만에 다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컴프레스를 만든 거예요. 다른 약과 짬뽕을. 성공했다 이거지. 어떻게 됐어? 한 달간 딱 한 달에 하나를 먹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치료가 되고? 짱이다. 그게 특허를 얻었다는 점이 괜찮죠? 가치는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안정적 직업을 택할 때 자격증이 있는 직업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니까. 미래에 이제 6가지 조건을 얘기할게. 삼대 미래학자 중 한 명인 다니엘 핑크가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디자인 능력, 스토리텔링, 조화로운 능력,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인 사람, 놀이 엔터테인먼트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미래 인재여서까지 조건이다. 이거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일 자격증 따고 막 그래가지고 PT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뭐 약사 자격증 따고 뭐 따고 의사 자격증 따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야. 스토리텔링 하면 여러분 이야기 만드는 거잖아. 해리포터의 저자 조엘 롤링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독자를 두었다. 아니 10억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놀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광고의 세상에 게임 광고 그렇게 많아.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그거 말고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놀이 가운데에서 연령층이 좀 낮지만 뽀통령 아시나? 뽀로로? 뽀로로는 고객층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5천만에서 1억 명 가까이 돼요. 뽀통령의 위력은 애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아이들 용품의 거의 대부분이 뽀로로 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 창출은 한때 그거는 우리나라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피카츄라고 일본판 그 만화에 나오는 애 있잖아요. 번개 쏘는 애. 아나요? 피카츄가 잘 나갈 때 그 애니메이션이 현대 자동차보다 매출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뽀로로의 매출은 웬만한 대기업에 버금가는 그 규모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 있죠. 왜냐면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니까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디스 조금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세요. 혈당이 낮을 때는 어떻게 돼? 높여야지. 여러분 지금 혈당 낮은 사람들 같아요? 혈당이 낮을 때 얘는 어떻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라코라고 기억하면 되고 코티솔 여기 나오죠. 아드레날린 나오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글루카곤 라이크가 나왔는데 글루카곤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분비기관이 알파세포고 얘는 부신 속질이고 그 다음에 코티솔은 부신 겉질이었다는지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얘를 자극할 때에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이 얘랑 얘를 둘 다 자극해요. 여기서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알파세포에 가서 글루카곤을 분비시키는 거고 코티솔은 좀 달라요. 코티솔이 왜 다르냐면은 얘네들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데 이 애는 바로 시상하부로부터 가는 거는 똑같지만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받는 거죠. 뇌하수체 전엽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고 이 둘 다 똑같이 시상하부가 최고 중추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빨간 경로로 갔다는 거는 호르몬적인 조절이에요. 노란 경로로 갔다는 것은 이 노란 경로를 통해서는 신경적 조절이 되는 것이죠. 좀 더 빠르게 조절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공통적 역할이 뭐냐면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을 봤던 것처럼 얘네들은 포도당을 어디서부터 만드냐면 글리코젠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티솔은 달라. 코티솔은 어디서 한다고? 지방산, 아미노산. 이거 지금 벌써 100번째예요. 포도당. 96번만은 100번째입니다. 지아를 포도당으로 바꾼다. 그렇습니다. 코티솔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코티솔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다시 음성 피드백적 얘기로 설명 하나 하고 가죠. 여러분 만약에 코티솔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얘기 기억나시나?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누구냐? 코티솔에 대한 수용체가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강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티솔 농도가 10에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 사람과 코티솔 농도가 1에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낮은 농도의 코티솔에서도 음성 피드백이 일어났다면 이 B가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다. 적은 농도에서도 음성 피드백을 일으키게 해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시상하거나 뇌하수체, 특히 뇌하수체의 코티솔 수용체 양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낸 것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랬죠. 그럼 넘어가서 밑에 문제 보세요. 필수 예제 1번.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림만 보고 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이게 혈당이 낮을 때일까 높을 때일까? 뭘 보고 할 수 있어? 교감신경. 그렇다면 가가 누구야? 내분비성 가는 두 가지지. 여기 있잖아. 알파 세포이거나 부신 속질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럼 호르몬 A는 글루카곤이거나 아드레날린이거나. 근데 나는 누구겠어? 반드시 부신 겉질이겠지. 그럼 B는 누구겠니? B는 코티솔이겠지. B가 코티솔이니까 디귿이 틀린 거야. 왜? 글리코젠을 분해할 수 없어. 코티솔은 지방산 아민선을 바꾸는 거지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혈당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을 줄여내고 있죠. 피질이 겉질이야. 기억해서 이자가 가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부신 겉질입니다. 부신 피질이라고도 하고요. 맞아요. 체온 조절로 가볼까요?